여러분, 진짜 큰일 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 전 세계 금융을 주무르는 진짜 선수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과 XRP를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호재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의 판이 뒤집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오늘 영상 단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정보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암호화폐 결제를 먼 미래의 일처럼 이야기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거대 기업들, 예를 들어 치폴레나 스타벅스 같은 곳들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그냥 작은 가게 몇 군데에서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수만 개의 매장을 가진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이 움직인다는 건 대중채택, 즉 매스 어답션이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기존의 신용카드 시스템이 수십 년간 세상을 지배해왔지만 이제 그 한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수수료, 느린 정산 속도, 이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고 그 해답이 바로 디지털 자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길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혁신에는 언제나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과정이 너무나 번거롭고 복잡해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비트코인이 가진 명백한 한계입니다.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은 초당 고작 7개의 거래밖에 처리하지 못합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비자 카드가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5억 명, 10억 명의 사용자가 더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비트코인이 결제의 미래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리플의 XRP 같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확장성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은 왜 이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없었죠. 법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몸을 사려야 하는 대기업 입장에서는 섣불리 뛰어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플렉사라는 결제 기업이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일찌감치 규제 당국과 소통하며 합법적인 경로를 개척했고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플렉사를 통해 디지털 자산 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명확성 확보, 이것이야말로 기업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청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신용카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난 50년간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플라스틱 카드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디지털 자산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이 등장하면 기존의 기술은 도태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 아니겠습니까? 리플의 XRP, 서클의 USDC 같은 차세대 결제 솔루션들이 바로 그 게임 체인저입니다. 단순히 결제 수단 하나가 바뀌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의 작동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미국과 영국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고 영국은 전통적인 금융의 허브입니다. 이 두 나라가 손을 잡고 암호화폐에 대한 통일된 규제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는데 발 빠르게 규제를 정비해서 전 세계 디지털 자산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두 거대 금융 강국의 공조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의 정점에는 최근 열린 미영 고위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바클레이즈 같은 월스트리트의 전통적인 금융 거물들이 앉아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리플, 코인베이스, 서클 같은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기라고 비난받던 암호화폐 기업들이 이제는 세계 금융 정책을 논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당당히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와 암호화폐의 만남, 이것은 더 이상 두 세계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논의했을까요?
바로 구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명확한 규칙, 즉 라이선싱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자금 세탁 방지, AML과 고객 확인, KYC, 규칙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암호화폐 세금 정책은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제도권 편입이 눈앞에 와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는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최초의 도지코인과 리플 XRP 상장 지수펀드, 즉 ETF가 곧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이후 얼마나 엄청난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되었는지 우리는 모두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 흐름이 XRP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ETF 승인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 같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거대한 유동성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거시적인 흐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흐름의 중심에 있는 리플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리플이 스페인 최대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그룹인 BBVA, 그리고 기술산업의 살아있는 전설 IBM과 초대형 3자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BBVA와 IBM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절대 아무하거나 손을 잡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이 리플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 그것은 리플의 기술력이 이미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IBM의 등장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IBM은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보안과 인프라를 책임져온 기업입니다. 그런 IBM이 리플과 함께하겠다는 것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이 기관 등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 세 기업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핵심은 BBVA, 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탁 및 거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고객들이 XRP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서 리플은 기관 등급의 최고 수준 수탁 기술을 제공하고 IBM은 그 기술이 돌아갈 수 있는 초고도의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리플의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과 IBM의 철벽 같은 보안, 그리고 BBVA라는 거대 은행의 고객 네트워크가 결합된 그야말로 어벤져스급 팀이 탄생한 거죠. 사실 BBVA는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의 기술을 활용해온 찐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터키와 스페인 지사에서는 리플의 기술을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국경 간 송금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의 활성 사용자만 해도 벌써 14,000명에 달하고 이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는 물론이고 당연히 XRP까지 거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파트너십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리플의 기술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BBVA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BBVA의 전체 고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7만 7,2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보다도 훨씬 많죠. 물론 지금 당장은 기관이나 기업 고객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규제가 완벽하게 갖춰진다면 이 서비스가 7만 7,200만 명의 일반 소매 고객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7만 7,200만 명이 사용하는 은행 앱에 XRP 구매하기 버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BVA는 심지어 자신들의 부유층 고객들에게 자산의 3%에서 7% 정도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까지 했습니다. 전통 은행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권하는 시대,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리플의 이러한 외부적인 확장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기술적인 진화가 그야말로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XRP 레저에는 곧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기술적 수정안이 있습니다. 바로 토큰 에스크로, 다목적 토큰, 그리고 허가 도메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게 기관들의 돈이 AXP 생태계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요. 토큰 에스크로는 기존의 XRP만 가능했던 에스크로, 즉 조건부 지급 기능을 다른 모든 종류의 토큰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B익의 토큰을 자동으로 지급하라와 같은 스마트 계약 기능을 모든 토큰에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목적 토큰은 토큰을 발행하는 주체, 예를 들어 은행 같은 기관이 자신들이 발행한 토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기능입니다. 특정인에게는 전송을 제한하거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시 토큰을 동결하는 것까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허가 도메인은 KYC나 AML 같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허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프라이빗 영역을 블록체인 위에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이 합쳐지면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모든 규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면서도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미술품 같은 모든 종류의 실물 자산 RWA를 XRP 레저 위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하게 만드는 것이 리플의 최종 목표라는 겁니다. 이번 XRP를 수정하는 바로 그 거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금융기관들은 자신들의 모든 자산을 XRP 레저 위로 가져와서 프로그래밍을 통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소매 결제 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명확한 규제의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BBAB와 IBM 같은 거물들이 리플과 손을 잡고 본격적인 기관 채택을 이끌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압도적인 기술적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매, 규제, 기관, 기술, 이 네 가지 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리플, BBABA, IBM의 파트너십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전 세계의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바로 이 XRP 생태계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는데요. 이 영상을 접하신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공적인 투자란 그저 차트 몇 번, 뉴스 몇 줄 훑어보는 것만으로 냉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러한 고충을 겪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보다 신속하게 핵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무료 소통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입니다. 투자 활동의 필수적인 내용들을 지체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제가 직접 분석하는 차트에 기술적 관점 또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가장 결정적인 혜택은 바로 XRP 외에도 상당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주요 종목들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제가 늘 XRP의 비중을 강조하기는 하나 단일 종목의 모든 것을 거는 식의 투자는 피하셔야 합니다. 장래성은 뛰어나지만 아직 시장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종목들에도 자산을 배분하셔야 다른 이들이 10%, 30%의 이익을 볼 때 우리는 2배, 3배, 나아가 10배 이상의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 절차는 매우 단순합니다. 현재 시청 중인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문과 연락처를 기입하는 양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해당 양식을 빠짐없이 기입하여 보내주시면 확인 즉시 참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되오니 부담 없이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실 경우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제출 전 반드시 재차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